MySQL에서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그 방법을 지금 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쿼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언어 같은 거예요. 쿼리문이라고 합니다. 이 쿼리문은 명령어예요. 예를 들어서 show database라고 치면 어떤 데이터베이스들이 있는지 그 데이터베이스들의 목록을 보여주는 그런 종류의 쿼리문을 알아야 됩니다. MySQL 같은 그런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든 것을 다 쿼리문으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물론 할 수는 있지만 그걸 조금 쉽게 인터페이스화 한 것이 바로 MySQL 워크벤치죠. 자, MySQL 워크벤치에서 지난 강의에서 만든 것입니다. 저의 MySQL 서버죠. 여기서 접속을 하려고 하면은 접속이 안 되죠. 왜냐하면 서버가 꺼져 있거든요. 자, 저는 지금 서버를 두 개를 쓰고 있는데 이 하나는 유료 서버예요. 그래서 이렇게 always on이 켜져 있죠. 그랬기 때문에 이게 꺼지지 않고 계속 서버가 돌아갑니다. 근데 이건 유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료 버전을 쓰면 항상 이거 런을 시켜줘야 되고 조금 있으면 자동으로 꺼지죠. 그럼 다시 런 해줘야 되고 이걸 서버를 켜서 내가 무슨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계속 켜져 있거든요. 서버를 한동안 쓰지 않으면 아무 작업도 하지 않고 사람들이 방문하지 않으면 서버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서버가 켜지면 우리는 여기에 두 개를 해줘야 됩니다. 하나는 Node.js를 켜야 되고요. pm2 명령을 쓰죠. pm2 start가 빠졌군요. bnet www-name 빼기가 두 개라고 알고 있는데 네, 그럼 www라는 이름으로 지금 하나 ppm2 그러니까 서버가 실행이 된 거죠. 여기에서 이걸 pm2를 쓰면은 www 여기 있는 요 테스트라는 저는 이제 이름을 테스트라고 했으니까 테스트 안에 있는 얘한테 접속할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고 MySQL은 여기 깔려 있지 않아요. MySQL은 네, 어딘가 깔려 있죠. 저희가 저번에 깔았으니까 거기에 깔려 있는 그 MySQL을 실행시키는 명령어는 service MySQL start 이거죠. 런이 나오면 MySQL 실행이 됐습니다. 서버가 켜지면은 여기에서 MySQL 설정에서 edit connection 해가지고 여기 IP를 바꿔주고 포트를 바꿔줍니다. 이렇게 해서 접속을 하면은 네, 이렇게 접속을 했죠. MySQL -u 여기다가 유저네임 적죠. MySQL이라고 저는 했죠. -p 한 다음에 자 여기 들어왔습니다. 여기 있는 데이터베이시스 여기 그 쿼리문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뭐가 들어있는지 봅시다. 끝에 항상 세미콜론 해줘야 되고요. 그럼 여기 information scheme, MySQL, performance scheme, CS 이렇게 들어있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sys밖에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여기 information scheme이라든지 스케마, performance schema 이런 것들은 안 들어있네요. sys에 대한 것만 들어있습니다. 외부에서 접속이 안 되는 그런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sys만 현재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밑에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밑에 테이블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하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고 그러면 create database 하고 test db 여기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빠졌어요. SQL에서 이 명령문은 대부분 이렇게 그냥 전통적으로 대문자를 썼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여기 이름이랑 여기 명령어를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근데 소문자 써도 상관없습니다. create database 하고 testdb.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면 query OK 지금 뭐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show databases라고 하면은 여기 testdb가 생긴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안에 테이블을 만들어야 돼요. 이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을 뿐이지 데이터베이스의 안에다가 바로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지금 이걸 만들었으니까 여기서도 한번 불러드려 봅시다. 지금 sys 하나 있는데 여기 그 새로 고침 아이콘을 누르면 방금 만든 데이터베이스 testdb가 생겼죠. 이 속에는 테이블이 아무것도 없고요. 뷰라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sys 안에는 뭔가 지금 대충 뭐가 들어있는데 네, 이거는 시스템에 관련된 거라서 우리 건들면 안 될 것 같아요. testdb라는 데이터베이스 안에다가 테이블 하나 만들어 봅시다. 그럼 여기 밑에 생길 거예요. 자, 여기서 use testdb라고 합시다. 그럼 데이터베이스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지금 들어가겠다는 뜻이 돼요. use test db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 change드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show tables라고 합니다. 그럼 테이블이 지금 아무것도 없다라고 뜨죠. show tables. 위에는 show databases.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데이터베이스들이 있는지 적는 거고, 데이터베이스 하나 만들었고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겠다. 그럼 이 폴더 안에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에요. 결국은 폴더라고 치면 이 폴더 안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show tables 했을 때 테이블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테이블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show tables라고 치면 여기 테이블이 없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테이블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W3 스쿨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참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select라는 것 많이 쓸 거고요. where 이것도 써야 되고요. 그리고 뭐 join이라든지 그러니까 두 가지 테이블을 합할 때 쓰는 거고, 네, 밑에 보시면 create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거, 그 다음에 테이블 만드는 거, 데이터베이스를 지우는 것도 있어요. drop 하면은 완전 삭제를 해버리는 걸 이제 delete라고 하지 않고 drop이라고 하고요. 백업하는 기능도 있고, 뭐 primary key 이런 것도 있고요. 모두 개념 알아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 primary key, 그 다음에 not null이라는 거랑 auto increment 이것도 알아야 되겠고, 네, 그렇습니다. 먼저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되는 건 데이터 타입이에요. 데이터 타입. 우리 테이블을 생성을 할 건데 create 테이블 한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는 DB랑 테이블이랑 헷갈리면 안 되는데, DB는 여러 가지 테이블이 들어있는 애를 DB라 그러고, 하나의 테이블은 엑셀 파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엑셀 파일을 이렇게 열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을 하셔야 돼요. 회원 가입을 한다. 그러면 회원 가입할 때 학생 아이디를 넣겠다. first name, last name 받겠다. age 받겠다. 뭐 어디 사는지가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겠죠. 취미 혹은 뭔가 관심사, interests 이런 걸 받을 수 있겠고, 보통 이제 체크박스를 받잖아요. 체크박스를 받으면 체크박스 1번, 체크박스 2번 그러면은 뭐 한 자리 숫자가 될 수도 있고 10자리 숫자가 될 수도 있고, 이걸 문자형으로 받으면은 뭐 농구 이런 식으로 문자형이죠. 근데 만약에 1번은 농구고 2번은 뭐 축구고 3번은 뭐 테니스다. 그러면 여기서 1, 2, 3 중에 선택을 하는 거죠. 체크박스 중에 선택을 하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여기는 한 자리 숫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뭐 허비 종류가 많으면 10가지가 되면 이제 두 자리 숫자로 되겠죠. 37번째 그리고 어레이도 들어갈 수 있어요. 37, 3, 10, 37 세 가지 취미가 있다. 그러면 세 번째 취미, 10번째 취미, 37번째 취미. 인터페이스에 이미 이게 이런 취미에 대해서 쫙 나오고, 그 중에 세 번째 항목, 10번째 항목 클릭하면 내가 클릭된 항목을 여러 개 어레이로 집어넣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숫자일 수도 있고요. 어레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메이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뭐 ICT, 창업, 학부라고 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문자죠, 문자. 대신에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미 1번 ICT, 창업, 학부, 2번은 뭐 무슨 학부, 3번 뭐뭐뭐 학부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인터페이스 상에서 그렇다고 하면 여기는 문자가 아니라 숫자만 넣으면 되죠. 두 자리라고 한 거는 학부가 10개가 넘으면 12번째 학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메이저 2도 마찬가지겠죠. 메이저 2는 6번째 학부다. 숫자만 보면 뭔지 모를 수 있는데 인터페이스 디자인이랑 같이 봤을 때 6째 학부는 뭐 ICT 창업학부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스튜던트 아이디는 8자리 숫자고 문자여도 상관은 없고 숫자든 문자든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라스트 네임은 문자형이겠죠. 이게 길이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 괄호에서 5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한국 이름 같은 경우는 뭐 5글자를 보통 이제 2글자, 맥시멈 3글자 뭐 이런 식으로 받긴 하겠죠. 근데 뭐 최대 10글자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면 굉장히 좀 긴 이름을 가진 사람도 10글자 여기 집어넣을 수 있겠고요. 이거는 성이니까, 성은 보통 뭐 한국 이름은 2개까지밖에 없죠. 세 자리 성이 있던가 잘 모르겠지만요. 5개로 하면 충분하겠죠. 이름 같은 경우는 한 10가지 하겠다. 그리고
연령은 뭐 1000살, 2000살 없으니까 세 자리 숫자로 해도 상관없겠죠. 문자형은 한국 같은 경우는 아무리 긴 도시의 이름도 세 글자, 그죠? 세 글자, 세 글자 정도까지 있지 않을까요? 뭐 의정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넉넉하게 뭐 5글자까지 입력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숫자 8 이런 식으로 하면 8가지 숫자. 이거는 정수라고 해야 돼. 정수랑 실수는 좀 달라요. 정수 뭐 2 이렇게 이런 기획을 먼저 해놔야 됩니다. 데이터로 미리 입력을 해보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뭐 아이디 같은 경우는 8자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이름은 길동, 홍길동 이런 식으로, 김영숙 이런 식으로 적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다 적어 보는 거예요. 포항, 서울, 1번 취미, 13번 취미, 전공은 1번이랑 2번, 얘는 11번이랑 12번 이런 식으로 적어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데이터 타입이라는 거예요. 데이터 타입. 나중에 한번 해보겠지만 정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숫자 말고 문자가 들어온다. 그러면 에러가 떠요. 결국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아이디, 학번 아이디, last name, first name 이렇게 이런 인터페이스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떤 칸을 이렇게 만들어서 입력을 받게 하겠죠. 홈페이지에서. 그래서 여기에다가 누군가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쓰고 또 누군가가 여기 뭐라고 이름을 쓰겠죠. 근데 만약에 회원 가입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거 찾아본다면 어떻게 확인하냐면 누군가가 아이디를 치고 가입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안에 이미 그 아이디가 있어요. 그러면 이미 가입된 아이디입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age 같은 경우는 숫자를 넣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A라는 문자를 넣고 뭐 회원가입 버튼을 눌렀다. 버튼이라고 하면 자 그러면은 여기 이쪽 여기 밑에 A라는 이 문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러면 에러가 뜹니다. 회원가입이 되지 않아요. 이 밑에다가 뭐라고 이렇게 적어줘야겠죠. 회원가입에 실패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빨간색을 딱 보여주면 내가 뭔가 실패했구나. 그런데 뭐가 실패했는지 잘 모를 수가 있죠. 인터페이스가 좋은 인터페이스가 아니에요. 이런 거 실패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냥 결과만 보여주는 건 뭐가 잘못됐습니다. 보여주는 거죠. DB에 넣는 과정은 제일 처음에 프론트엔드의 인터페이스에서 정보를 받음. 지난번 실습 때 한 거죠. 정보를 변수로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프론트엔드 자바스크립트에서 오류 체크를 하죠. 그리고 나서 AJAX로 백엔드로 보내기 이용해서 그죠? 그리고 백엔드에서 MySQL에 넣기 이 순서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회원가입을 눌렀어요. 나이를 입력하는 것에 숫자를 넣지 않고 문자를 입력해서 회원가입을 눌렀어요. 근데 이게 그냥 오류 체크도 하지 않고 바로 백엔드로 보내서 MySQL에 넣는 과정에서 얘가 지금 뭐가 틀렸습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AJAX를 통해서 다시 프론트엔드로 와가지고 당신 뭐가 틀렸대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번거롭죠. 백엔드까지 갔다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번 단계에서 바로 백엔드로 보내지 않고 2번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오류를 체크를 해요.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면 AJAX를 실행하기 전에 AG가 숫자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 거죠.
아이디 같은 경우에 이미 이 아이디가 저기 MySQL에 들어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아이디 같은 경우는 회원가입을 클릭하면 오류 체크해서 못 걸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백핸드로 보내야 돼요. 그리고 MySQL에 집어넣어 봐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아이디가 있다라는 오류가 뜨면 그러면 AJAX를 통해서 실패 메시지를 보내야 되고요. 그러면 이미 아이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원가입을 버튼을 누르고 나서 하면 좀 번거롭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거죠. 아이디 중복 체크. 이런 거 많이 봤죠. 홈페이지 같은데. 얘를 누르면 이 밑에 있는 거 더 진행하기 전에 아이디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아이디가 있다. 그럼 내가 회원가입을 한 거죠. 그럼 굳이 또 다 적어가지고 회원가입 버튼을 누를 필요도 없이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지 내가 알고 그 회원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게 이제 사용자 중심적인 인터페이스예요. 아이디 중복 체크가 왜 있느냐? 굳이 뭐 회원가입 버튼까지 작성하는 폼이 많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뭐 5분씩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누르고 나서 이미 가입되어 있는 아이디입니다 하면은 너무 그만큼 이제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되는 거죠. 벌써 다 5분 동안 이걸 다 채우는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아이디 중복 체크 같은 걸 미리 해볼 수 있게 이렇게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메일 중복 체크 이런 거 있죠. 왜냐하면 고유값이어야 돼. 아이디나 이메일은 한 사람한테 한 살 하나의 아이디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의 이메일만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메일을 쓰고 있는데 남이 내 메일 주소를 집어넣었다. 그러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메일 인증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나만 그 메일을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회원한테 뭐 요금을 청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막 메일 주소 이상한 거 써놔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메일이 가고 이러면 안 되니까 메일 인증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 아이디에 해당되는 사람의 이메일은 저거다 라고 이렇게 딱 매칭을 해주는 그래서 메일 인증 같은 게 또 중요하죠. 그런 거 따지면은 이 회원 가입만 하더라도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안에 뭘 집어넣느냐 여기에 메일 인증 물론 영어로 써야 되겠지만 한국어로 써본다면 메일 인증이면은 true냐 false가 둘 중에 하나죠. true 혹은 false 혹은 1 또는 0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메일 인증뿐만 아니고 또 최근 접속 시간 그래서 뭐 2022년 3월 19일 몇 시 몇 분 몇 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이디를 관리하는 거니까 어떤 특정한 모든 사람의 그 아이디를 관리할 때 필요한 그 항목들을 미리 충분하게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여기 회원 가입할 때 채워지고요. 어떤 것들은 사용을 하면서 채워지겠죠. 최근 접속 시간 같은 거, 그 다음에 총 활동 시간, 게시물 수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회원 가입 일자 같은 것도 중요하겠죠. 시간은 별로 안 중요할 수도 있겠죠. 날짜만 중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DB, 이런 것 어떤 것들을 여러분이 수집할까 미리 이렇게 엑셀 양식으로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엑셀 양식에 필요한 테이블을 만들고요.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이제 정말 그 사람의 활동 이력 같은 거 이런 거 관리를 하는 거고요. 테이블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여기 하나고요. 여기서 가입일 이런 것들 이거는 좀 이렇게 지워놓고 하기 나름인데요. 꼭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아도 상관없지만 그래서 여기는 그 회원 가입할 때 입력받는 값을 관리하는 테이블이고 여기는 똑같은 아이디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얘랑 매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테이블은 달라도 아이디를 가지고 이 밑에 있는 이 내용이랑 같은 사람의 내용이다. 이걸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지금 같은 스튜던트 아이디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회원 활동 이력, 여기는 회원 가입할 때의 정보 이런 식으로 나눠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냐면 이 안에 들어가는 이 숫자나 이런 것들이 DB 안에 백엔드에서 MySQL DB 안에 데이터를 넣는 그 시점에 뭐가 잘못됐으면 오류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데이터가 한 줄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오류 때문에 회원가입에 실패하거나
게시물 작성이 안 된다거나. 근데 그때서 확인 버튼 눌렀는데 뭐가 안 되고 하면 사람들이 너무 짜증이 내니까 어떤 것들은 이게 프론트엔드 단에서 미리 오류 체크를 하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백엔드에서 MySQL을 통해서 오류가 났으면 그 오류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회원가입에 실패했습니다가 아니고 그 밑에 하나 더 이렇게 추가를 해서 AG에는 숫자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